오늘은 제가 수업 실현 관련해서 추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수업 실현을 하면서 현직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코멘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둔 그 정리본 파일이 있거든요. 저 정말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받았던 코멘트들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해두고, 이런 부분은 내가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 있게 구성을 해봐야겠다 라고 마치 체크리스트 보듯이 참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실현이 막연하시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점인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업 실현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실현을 하면서 받았던 코멘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 구상하시거나 직접 시연을 하실 때 정말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실현할 때 복장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는 면접과 수업 실현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피스와 그다음 원피스 위에 정장 자켓을 매치해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수업 실현 복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장학사님의 요청이 있으셨대요. 정말 칼 정장보다는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모습처럼 가디건이라든지 간단한 슬랙스 등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두를 신으실 경우에는 이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소리 나지 않는 밑창을 댄 구두를 준비를 해서 이제 신고 갔고요. 또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 꼭 준비하셔서 수업 실현 시험 날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표정은 밝게, 그리고 정말 내가 교사라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당당하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작을 할 때는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크게 하는 것이 좋고,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강약 조절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소리 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프로 아시나요? 거기에 이제 설민석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그 설민석이 정말 목소리의 강약 조절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줘요. 저도 모르게 정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서 있는데, 판서에서는 정말 학습 목표랑 그리고 중앙 상단에는 주제, 단원명 꼭 써 넣으셔야 해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연습할 때는 학습 목표도 꼭꼭 썼고 상단에 단원명도 꼭 썼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단원명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학습 목표도 시간에 쫓겨서 그냥 생략하고 판서를 쓰지 않고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연습할 때 충분히 자동화시켜서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에서도 어려운 내용으로 동기 유발할 필요는 없고, 학생들의 경험이나 또 아니면 선생님의 경험으로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 해가면서 동기 유발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쓸 때는 학습 목표는 꼭 판서에 작성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 인지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서를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약식으로라도 키워드 위주로 해서 학습 목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판서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활동지에 학습 목표 칸이 비어져 있죠? 선생님이 학습 목표 쓰는 동안 빈칸 함께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판서를 하는 동안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 주시면서 판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안내랑 평가는 정말 정확히 제시를 해 주어야 해요. 면접관이 내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수업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수업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그려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학습 안내나 평가는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평가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제시를 해 주시고요.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도 무조건 학생과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개념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교사 중심으로 개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답을 종합해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PMI 등으로 발상 활동을 한다 가정을 하면 활동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마인드맵 활동을 앞으로 1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고 5분 정도 남았어요. 다들 마무리 잘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 만약에 모둠별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면 각 모둠의 점검이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 잘 확인을 해서 친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학생들의 활동도 한번 집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활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식의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둠 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모둠별 역할을 최소 2가지 이상씩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검이, 그다음 이끔이, 칭찬이, 기록이 이런 식으로 학생 캐릭터를 설정해 두어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협력을 하면서 미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가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순회 지도를 할 때라든지 학생들에게 코멘트를 해줄 때라든지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둠별 역할 정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또래 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교사가 그 해결 방안을 바로 안내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와가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래 교수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빈치조에서 글루건으로 골판지가 잘 안 붙여진다고 하네. 혹시 다른 친구들이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은정이네 조가 테이프로 잘 붙여진다고 하네요. 자, 친구에게 도움 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다라는 것을 어필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수업 실현 중에 녹여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리사가 꾸민 연보기가 아주 잘 얘기해 주었어요. 라든지 은정이가 땡땡땡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학생의 선호라든지 장래희망을 알고 있는 교사라는 것을 수업 실현 중간중간에 어필을 해줘서 학생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사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에게 도움을 줄 때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손들고 요청하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문구를 활용을 중간중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연속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야기해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업 실현을 하면서 코멘트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시간 내에 조건을 맞춰서 수업 실현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발문을 하고 대답할 시간도 없이 그냥 랩하듯이 바로 학생이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발문을 했는데 학생의 답을 듣지 않고 바로 교사가 답을 한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문을 한 뒤에는 2, 3초 정도 듣는다는 가정을 하고 잠시 쉰 후에 재진술을 하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문할 때 단발성으로 끝나는 발문 말고 연속적으로 발문을 이어가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학생이 대답을 하면 이제 재진술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되물어서 정리하는 식으로 후속 발문 이어가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에서 미술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순회지도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순회지도를 하면서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 더 짚어줄 수도 있고, 또 행동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협동 활동의 경우 협동 잘 하고 있는지 모든별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 못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학생에게 이거는 조금 어렵나 보구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런 게 어렵구나.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라는 식으로 내용 피드백을 주고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식으로 순회지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순회지도할 때 어떤 컨셉을 정해 놓으면 주제가 아무리 다양하게 제시가 되더라도 모든 주제에 내가 정해놓은 컨셉의 순회지도를 껴 넣는 거죠. 순회지도는 컨셉별로 한 3-4가지 정도는 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할 때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제가 이 코멘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기로 필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많아서 스캔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연 준비하실 때 이 코멘트 반영해 가면서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수업 실현 연습을 좀 많이 안 한 편이었어요. 실기가 정말 더 다급했었기 때문에 수업 실현을 좀 준비하는 데 소홀했었는데 정말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실기 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면접하고 수업 실현을 준비할 시간이 한 5일 정도가 주어지는데, 정말 수업 실현은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루 종일 말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뒤늦게 준비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틈틈이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수업 실현은 많이 해볼수록 감이 잡히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수업 실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자동화돼서 정말 술술술 막힘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발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면접이라든지 실기 아니면 수업 실현, 스터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 싶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수업 실현 한 2세트 정도 수업 지도안하고 수업 지도안 관련된 스크립트 꼼꼼하게 작성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 주제를 준비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의 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흐름이나 구조가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구조 속에서 내가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틀 하나를 지금 꼼꼼하게 정리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은 시간 2차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내 재산이 된다 생각하시고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정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